일단 1번하고 2번이 강대상, 네. 1번, 2번이 강대상 구준액, 강대상 핸드마이크, 네. 그다음에 3번이 저희 강대상 왼편에 지금 뭐 인도자 마이크 쓰시는 저 박스 있죠? 네. 저기가 3, 4, 5번인데 저기 3, 4, 5번, 네. 그다음에 6, 7, 8번 네. 여기 이 채널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 위에 거랑 이거랑 다른 거예요. 다르네요. 네. 네, 채널 넘버는 이 아래 거를 보시고 네. 3, 4, 5번이 이쪽에 있는 박스, 저쪽에 있는 마이크 박스 하나 더 있죠? 네. 저 6, 7, 8번 해서 살려놓은 거고요. 네. 그리고 9번부터가 아마 네 맞네요. 9번부터가 여기 이제 멀티박스 새로 깔으신 거 네. 외부로 9번부터 8개 네. 그게 아마 여기까지니까 16번 9번부터 16번까지 8개가 지금 멀티박스 8개 네. 앞으로 나가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17번 비어있고 한데 나머지는 꽂아서 이제 세팅을 해드릴 거고 네. 채널은 이제 그렇게 돼 있다는 거. 네. 기본적으로 채널 올리고 쓰시는 건 똑같아요. 네. 똑같은데 이제 원래는 아날로그 거에는 채널마다 뭐가 버튼이 잔뜩 있잖아요. 네. 이제 그게 다 이 안으로 디지털로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그럼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되냐? 이제 뭐 EQ나 이런 걸 조절을 하잖아요. 네. 그럼 여기 셀이라고 있어요. 네. 셀렉트 약자를 셀이라고 써놓은 거거든요. 네. 이게 각 채널을 선택을 할 때 이 셀을 눌러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네. 이 위에 거 갖다 컨트롤을 하는데 컨트롤을 할 때 어떤 채널을 컨트롤 할 건지를 셀을 눌러서 내가 뭐 목사님 강대상 마이크를 컨트롤 뭐 좀 EQ를 만지든 뭐라든 목사님 강대상 마이크를 해야겠다. 네. 그럼 이제 1번 여기 1번이잖아요. 네. 1번 셀을 누르면 목사님 강대상 마이크에 대한 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터치 스크린이에요. 네. 터치 스크린이니까 이건 채널에 여기 이제 빨간색 개인 값 여기 이게 이제 개인 값 네. 그다음에 그 아래에 이제 뭐 하이패스 필터, 네. 이퀄라이저, 게이트 컴프, 뭐 그래픽 EQ 이런 게 다 들어와 있는데 네. 이제 여기 이제 터치 스크린이라고 했잖아요. 채널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이거는 개인 값, 프리앰프, 게이트, EQ, 컴프를 각각 보시려면 터치를 하시면 그거에 대한 게 이제 아래 나와요. 네. 이제 이거는 이제 프리앰프 이제 위에 아날로그 보면 맨 위에 이제 빨간색 조절하는 거 있죠. 네. 네. 그 볼륨 올리는 거. 그게 이제 개인 값을 조절하는 건데 프리앰프인데 그게 이제 여기 그게 이거인 거예요. 네. 이게 움직이면 왔다 갔다 하죠. 켜놨구나. 이게 이제 돌리면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여기 지금 33dB라고 올라와 있죠. 네. 아까 몇 dB였지? 까먹었다. 한번 세팅을 하셨었나요? 네. 네. 아마 25dB인가 그랬던 24dB인가 25dB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요걸로 해서 하시면 되고 그 전에 쓰실 때 아까 전에 그 팬텀 파워 그 뭐 여기에 뭐 목사님 강대상 마이크 낀다고 이렇게 여기 DI 박스 같은 거 하나 있었잖아요. 네. 그게 프리앰프 그러니까 저기 콘덴서 마이크라서 저 마이크는 전기가 필요한 마이크라 마이크에 전기를 주려고 그걸 쓰셨던 건데 사실 콘솔에 다 팬텀 파워 스위치가 있어요. 그걸 쓰실 필요가 없는 건데 모르시고 쓰신 것 같아요. 지금 그 팬텀 파워라는 게 팬텀 파워가 어디 필요하냐면 콘덴서 마이크. 지금 목사님 저 구준액 마이크라든지 아니면 핸드 마이크 중에서도 콘덴서 타입이 있어요. 이제 그 콘덴서 마이크 아니면 뭐 흔한 예로 성가대용 마이크 이제 그런 거 아니면 드럼 위에 오버헤드 네. 마이크 될 때 그런 오버헤드 마이크나 이런 마이크들이 전기가 필요한 마이크 자체에 건전지가 들어가요. 그러던가 아니면 건전지를 안 낄 거면 콘솔에서 그 마이크 채널에 여기서 전기를 보내줘야 돼요. 그걸 하는 버튼이 여기 48V 여기 48V 버튼인데 이걸 지금 꾹 눌러서 껐잖아요. 네. 이 48V를 홀드라고 써있잖아요. 얘를 꾹 누르고 있으면 켜져요.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켜지면 지금 얘기하는 게 여기 지금 레벨 올라오죠. 네. 지금 조용히 제가 말하는 게 지금 저쪽 콘덴서 마이크에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오는 중인 거고 이거 다시 눌러서 끄면 팬텀 파워 꺼지면 안 들어오죠. 네. 마이크 자체가 그냥 꺼진 거예요. 네. 전기가 안 들어가서. 네. 저거는 항상 이 전기가 들어와 있어야 돼요.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고. 네. 터치로 네, 요거 다 터치 스크린이에요. 네. 터치 스크린이고 그렇게 해서 터치 외에는 다른 거로는 움직일 수 없나요? 여기요. 이쪽으로 수동으로. 근데 이제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터치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다 보셔야 돼요. 하고 보시고 만져 보셔야 되는 거고. 지금 저거는 그
터치로만 가능한 거예요? 팬텀 파워요? 음. 네, 이건 터치로만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사용이 되고, 지금 노란색 불이 들어왔잖아요. 네. 지금 조절하고자 하는 거에 놓고서 얘가 이제 노브가 조절하는 버튼이거든요. 네. 이걸 돌리면 조절이 가능한 건데, 이게 어떤 기능인가요? 얘는 딜레이 기능이라고 해서 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소리가 속도가 있잖아요. 네. 340m/s잖아요. 통상적으로 상온에서 초당 소리가 340m를 가잖아요. 그런 거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건 여기서는 사실 크게 필요가 없어요. 음. 여기서는 필요가 없고 야외에서 저희처럼 이제 행사하거나 공연할 때 공연장 길이가 한 몇백 미터 되면 네. 스피커가 하나로 못 미니까 네. 군데군데다 스피커를 놓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아라고 했는데 앞에서 스피커에서 나오고 뒤에 있는 스피커에서 동시에 아가 나오잖아요. 전기 네. 신호는 빛의 속도가 거의 동시에 나오니까. 네. 근데 문제는 이게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340m라고 하면 아라고 하면 같이 아 나왔는데 한 1초 후에 여기서 또 앞에서 아 한 소리가 여기서 1초 후에 들리는 거예요. 이거를 없애주려고 여기다가 딜레이를 340m를 걸어주면 여기서 먼저 아가 나오고 1초 후에 여기서 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시간차를 둘 수 있게 해주는 게 딜레이인데 저희 여기선 필요가 없어요. 네. 전혀 필요가 없어요. 공간이 그러면- 작기 때문에. 네, 여기는 공간이 작아서 전혀 필요가 없어요. 기준값 0에다가 두고 써도 여기서 만약에 딜레이를 쓰면 동굴돼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예. 그러니까 이건 전혀 필요가 없고 네. 이건 쓰실 이유가 없고 그 외에 이제 선곡할 때 필요하겠네요. 네? 뭐 할 때? 선거할 때. 아니요, 그거는 이걸로 쓰는 게 아니고 다른 거 쓰시는 거예요. 그거 이제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게이트거든요. 네. 문인데 이거는 내가 설정해 놓은 레벨 이상이 돼야지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 사용을 하냐면 보통 드럼이나 이런 타악기들 네. 마이킹을 할 때 네. 지금 아마 이렇게 하셨으면 지금 우퍼까지 놓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제 드럼도 마이킹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 드럼 마이킹 안 하시고 저기서 드럼 치시잖아요. 네. 건반 소리에 다 묻혀갖고 드럼 소리도 안 들릴 거예요. 그러니까 드럼도 마이킹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베이스 기타랑 앰프를 쓰시잖아요. 네. 저것도 이제 여기다 신호를 넣어가지고 다 쓰시기 시작하면 드럼은 무조건 마이킹을 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드럼 소리 아예 안 들려요. 그냥 드럼 다 마이크- 묻혀요. 드럼 그냥. 마이크 있어요. 네, 그럼 그냥 마이크 세팅해가지고 그거 설치해서 해드리면 되는데 이제 이런 게이트나 컴프나 이런 거는 이제 악기 쪽이나 보컬 쪽에서 이제 채널 세팅을 할 때 하는 건데 이거는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린다고 해서 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이거는 제가 세팅을 해놓고 갈 거니까 그냥 그거를 쓰시면 되고 네. 뭐 이제 이거는 음향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이걸 쓰시려면 다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예. 그거는 나중에 해서 게이트 컴프까지는 상관이 없고 네. 컴프는 뭐 보컬이랑 이쪽 쓰면 되고 사실 이쪽 채널에서 가장 많이 쓰실 거는 이거예요. 네. 이퀄라이저. 이제 여기 예전에 아날로그 쓰시던 거에도 있잖아요. 하이, 미드, 로우 있었어요. 해서 그 조절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이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LF, LM, HM, HF 있잖아요. 네. 로우, 미들 로우, 하이, 미들 하이, 하이 미들 그리고 이제 하이거든요. 네. 여기서부터 고, 중고, 중저, 저 네. 음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이거는 HPF는 하이 패스 필터라 그래서 저음을 아예 이렇게 쭉 깎아버리는 거예요. 뭐 연결돼 있나? 이거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이거에 아무것도 안 걸려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하이 패스 필터를 걸면 어떻게 되냐면 소리가 이렇게 돼요. 하이 패스 필터를 해버리면 저음을 없애고 없애버리네. 하이만 패스 통과시키는 거예요. 고음만 통과시키는 거니까 네. 이거는 어디까지 내가 저음을 깎아내릴지를 선택을 해주는 건데 보통 보컬들 쓰는 스피치를 하든 보컬을 하든 거의 한 140Hz 정도까지는 다 깎아요. 140까지요. 네. 네, 왜냐면 140 이하를 그냥 이걸 꺼서 살려두면 저음이 너무 많아져서 이 소리가 마이크로 들어와서 이게 하울링이 돼요. 그래서 저음은 거의 다 꺼서
140 정도까지는 거의 깎아서 하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가운데가 이제 프리퀀시 네. 주파수 대역을 어느 지점을 내가 조절을 할 건지, 여기 지금 녹색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하면 여기 헤르츠가 움직여요. 몇 헤르츠를 내가 할 건지 움직일 건지를 정하셔서 거기를 이제 개인 값을 내리면 이제 줄이는 거고, 네. 점점 소리가 없어지죠. 네. 저음이 올리면 다시 저음이 살아나는 거고, 이걸 어떻게 만지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음색이 변하는 거고, 네. 맨 위에 있는 위드는 이제 이 넓이, 네. 내가 어느 폭으로 깎을 것이냐, 깎을 건데 어디까지 영향을 주게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게 위드예요. 네. 이제 이거를 정하셔서 음색을 막 그렇게 해서 아까 목사님 넓이라는 게 뭐죠? 소리의 넓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 주파수를 개인값을 조절을 하는데 이 영향을 받는 주파수 대역을 얼만큼을 넓혔다 줄였다 할 거냐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제 그 부분인 거고, 이제 그거를 조절하셔가지고 이거는 조절하셔서 사람마다 다를 테니까 다 다르죠. 목소리에 따라서 저희가 조절을 해야겠네요. 가장 맞는 음색이 뭔지에 따라서 크게 맞죠. 넓이도 조절을 해야 되고. 네. 이거 프리퀀시 한 번만 더 설명. 이거는 이제 네. 주파수 대역 조절을 하는 거예요. 주파수 대역이 어떻게 목소리에 좀 영향을 미칠까요?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면 돼요. 저음, 중음, 고음 네. 이 차이인 거예요. 저역 아, 대역을 저음에서도 저음, 중음, 고음 그걸 다룬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 전체에서 네. 이게 지금 목소리 전체 20Hz부터 2만 Hz까지 전체가 다 여기 안에 있는 거고요. 네. 완전 초저대역부터 저대역부터 초고역까지 네. 고역대까지 다 존재를 하는 거고, 이거를 내가 어느 주파수 대역을 어떻게 깎을 것이냐에 따라서 지금 제가 지금 고역을 깎았잖아요. 네, 네. 고역을 깎아버리니까 이제 날카로운 소리가 사라지죠. 네. 되게 멍청하게 들리죠 이게. 네. 근데 이걸 살려놓으면 다시 고음 대역이 들어오는 거고. 근데 이걸 어떻게 조절할 거냐인데, 올리는 거는 추천하지 않아요. 네. 부스터 하면은 당연히 이게 돌겠죠. 소리가 커지니까. 네. 그게 하울링이 되는 거예요. 하울링의 원인은 뭐냐면 내 목소리가 마이크로 들어갔는데 네. 이게 스피커로 나왔는데 스피커로 나오는 소리가 다시 마이크로 빨려 들어가면 그게 하울링이에요. 네. 그게 계속 루프가 되면서 막 하울링이 날 때 어떨 때는 막 저음 때 우 할 때도 있고 어쩔 때 막 삑 할 때도 있고 하잖아요. 네. 그 주파수가 특정 주파수가 도는 거예요. 어떤 뭔지 상황에 따라 다른 건데, 어떤 상황에서는 뭐 고음이 돌 수도 있고, 이제 특정하게 튀는 주파수가 빨려 들어오면서, 그러면 빨려 들어온 게 나와서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할 거 아니에요. 이게 계속 루프가 되면 점점 증가해서 그게 확 커지니까 갑자기 빡 하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하울링이. 그러니까 하울링의 원인은 돌고 도는 소리라서 네. 올리는 것보다는 사실 이퀄라이저를 가장 많이 쓰시는 건 하울링을 없애려고 이퀄라이저를 만지는 거예요. 네. 하울링이 뜨는 대역을 줄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고, 뭐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퀄라이저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네. 혹시 만약에 네. 하울링이 났을 때 제일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끄는 거죠. 마이크를 꺼야죠. 설교 중에도 잠깐 껐다가 아니면 페이더를 내려서 소리를 줄여야죠. 어떤 걸 내린다고요? 이거를 내려서 소리를 아, 줄여야 볼륨을 돼요. 줄이는 그 얘기는 1번인가요? 지금 이렇게 해서 네. 하울링이 나잖아요. 네. 얘를 줄여야죠. 그러면 일단 하울링이 살짝은 줄겠죠. 네. 아니면 가장 빠른 건 이거고, 네. 원래대로 하자면 이게 소리가 돌면 이퀄라이저보다 줄여서 하울링 대역을 깎는 건데, 네. 근데 중요한 건 이 정도로 소리가 커가지고 그렇게 하울링이 나는 거면 그걸 깎으면 다른 게 또 돌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를 깎는다고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음향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네. 개인 스트럭처라고 하는데, 네. 다이나믹 레인지를 맞춰야 된다고 하는데, 막 저희가 세팅할 때나 아니면 밖에서 뭐 공연장에서 막 테스트하고 할 때, 마이크 테스트 한다고 할 때 그 테스트합니다 하고서 소리를 일부러 막 질러요. 네. 막 지르고 막 해요. 네. 그거를 하는 이유가 그 다이나믹 레인지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가장 흔하게 말씀하시는 게, 마이크 소리 딱 나오면 소리 나오네요, 그냥 마이크 주세요라고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면 사고 나요. 100% 아, 사고 나요. 하울링이 나게 딱 예. 거기까지 왜냐면 스칠 하울링 정도로. 마진도 안 잡았지, 개인값도 제대로 안 잡았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지금 여기도 그럴 수가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네. 스피커로 나오는 소리는 되게 커요. 네. 메인 스피커로 나오는 소리는 되게 큰데 모니터가 작대요. 이유가 뭐냐면 개인 스트럭처라고 해가지고 아까 여기 이제 레벨이 막 올라가잖아요. 네. 여기 이제 레벨 값이 이제 막 내가 소리를 내면 레벨이 올라가잖아요. 네네. 그럼 개인 스트럭처라는 게 여기 0dB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피크를 치지 않고 0dB를 넘어서는데 피크를 치지 않는 적정선을 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기본은 들어오는 소리, 마이크를 통해서 들어오는 소리가 좋아야 나가는 소리도 좋은 거예요. 들어오는 소리가 충분해야 밖으로 내보내는 소리도 충분하게 내가 마음껏 내보내줄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건데 네. 이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선 개인값을 되게 작게 잡아갖고 막 여기 콘솔로 들어온 소리는 되게 작은데 네. 여기 밑에 있는 앰프에서 앰프를 끝까지 돌려가지고 소리가 큰 거예요. 네. 메인 앰프는. 그러면은 여기서는 레벨이 작은데 메인 앰프는 소리가 충분히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리가 충분히 크니까 마이크 잘 나오네 라고 하는 거죠. 네. 근데 이 상황에서 그렇게 되면은 여기로 나오는 소리가 작으니까 메인 스피커는 앰프에서 어거지로 올렸으니까 소리가 큰데 네.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하다기보다는 이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모니터 모니터. 스피커 그리고 유아실로 나가는 소리. 들어오는 소리가 자체가 작으니까 다른 데로 내보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네. 여기서 아무리 키워도 들어오는 것 자체가 작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해서 개인 스트럭처를 맞춰줘야 되는데 네. 그거 없이 사용을 하시는 교회들이 대부분이에요. 한 80%는 다 그냥 쓰세요. 그럼 저희가 테스트할 때 맞추려면 어느 선? 초록색 요 라인, 그 노란색까지가 적정 라인이고 빨간색. 직접 콘솔에서는 여기 녹색에서 노란색이 간당간당 올라올 정도? 이 정도가 가장 좋아요. 그 정도 수준이 가장 좋은 좋고 네.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만약에 메인 스피커가 너무 크시다 네. 그러면 이거를 내리지 마시고 앰프를 줄이셔야 돼요. 앰프를 줄이셔서 메인을 맞추시고 네. 들어오는 건 충분하게 하면서 이제 모니터 스피커나 이쪽에다가 내보내는 걸 조절을 따로 해야 되는데 네. 이제 그 부분이 필요한 거죠. 이제 그게 안 되면 메인은 큰데 딴 데는 안 들린다고 자꾸 키워달라고 하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한 거고. 근데 여기는 지금 이미 메인은 제가 어느 정도 맞춰놨어요. 네. 그래서 그냥 정도 쓰시면 되는데 조금 크다 싶을 정도로 맞춰놨으니까 네. 크다 생각하시면 아래 메인 앰프에서 조금만 줄이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채널별로는 일단은 그렇게 가장 중요한 건 개인값. 개인이네요. 네. 개인의 개인 역할이 볼륨이 아니에요. 볼륨은 이거예요. 범위. 네. 페이더는 그러니까 메인 스피커로 내보내주는 볼륨을 조절하는 건 페이더고 네. 개인의 역할은 마이크로 들어오는 소리를 얘가 증폭을 시켜주는 네. 거예요. 마이크는 미리볼트로 들어오는데 얘는 볼트로 내보내니까 그러면 10배 이상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10분의 1도 안 되는 이제 미리볼트 단위로 들어오는 전기 신호를 갖다가 개인값 갖다가 증폭을 시켜줘서 사용하기 편하게 개인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 스트럭처나 다이나믹 레인지를 얘 갖다 증폭시켜서 맞춰주고 네. 그 상황에서 이제 얘를 올려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볼륨을 내보내주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볼륨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쓰시면 안 돼요. 왜냐면 얘를 움직이는 건 메인 스피커만 영향을 받는데 네. 얘를 움직이면 메인 스피커랑 모니터랑 모든 다른 게 다 영향을 받아요. 네. 그래갖고 개인은 건드리시면 안 돼요. 음. 뭐를 하시더라도 개인은 개인은- 초반에 개인 스트럭처를 잡고 해서 네. 다 맞춰놨으면 네. 개인은 더 이상 건들 게 아니고 볼륨만 조절. 볼륨에서 조절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얘를 만지기 시작하면 이제 모든 게 다 무너져요. 그러면 결국 나중에 가서는 다 다시 세팅해야 돼요. 개인을 건드려 버리면. 네. 그러니까 개인은 건드리지 마시고 네. 페이더 갖다가 조절을 하시는 거를 네. 조절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뭐 지금 아까 전에 목사님이랑 마이크 개인 값은 어느 정도는 다 잡아놨어요. 네. 거기서 이제 작다 싶으시면 이제 페이더 조금 올려서 더 쓰시고 네. 크다 싶으면 내려서 줄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네네. 그리고 이제 이퀄라이저 아까 아까 뭐 그렇게 그닥 크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메인이. 왜냐면 지금 아까는 공간에 사람이 없을 때 네네네. 그 흡수가 안 됐을 때 했었고 네네. 조금이라도 차니까 네 그게 너무 조금 작다. 소리가 작아졌어요. 어떤 소리가요? 전체적으로. 전체 소리가 목사님 소리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네네네. 다른 이제 그 우리 싱어들 소리 그 소리가 굉장히 거의 거의 안 마이크가 안 켜졌나? 앰프가 안 켜졌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작았어요. 그래요?
지금 제가 쓰는 이 마이크를 기준으로 거의 다 맞춰놓은 거거든요. 지금 18dB. 한번 가서 꽂아서 한번 직접 해보시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마이크 쓰실 때 마이크 쓰는 법을 좀 익히셔야 돼요, 다. 이거를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이게 조금만 떨어지는 거랑 볼륨이 확 틀려요. 같은 목소리로 제가 얘기를 해도 이렇게 하는 여기서 딱 주먹 하나 떨어지는 건데 이 소리랑 입에 붙이는 거랑은 소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소리를 들으면서 그건 조절을 할 텐데 네. 근데 들리지가 않으니까 한번 해봐봐. 몇 번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목사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일률적으로 맞춰놓은 게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볼륨하고 이제 저쪽에서 쓰시는 분이 그냥 조용히 얘기하시는 거랑은 다르니까 그거는 여기서 쓰시면서 지금 되게 작은 거예요, 소리가. 근데 이렇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기서 얘기하시면 작아요. 이게 입에 붙이고 얘기를 하셔야지 들리는 거지. 지금 몇 번이세요? 여기 지금 꺼져 있어요. 지금 다 꺼져 있는 채널을 켜셨는데? 네, 지금 그것만 연결이 돼 있고 이것만 아니요. 지금 켜져 있는 거고 꺼져 있는 거예요. 5번이 아닌데요, 그게? 없어요? 잠시만요. 여기는 5번이라고 써있어요. 거기 채널하고 여기 채널하고 틀려요, 넘버가. 네. 변경을 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건 여기다가 제가 네이밍을 따로 해드릴 거니까 일단은 알겠습니다. 네. 볼륨이 조금만 네, 아니 키워드릴 수 있어요. 키워드릴 수 있는데 아까 목사님이 제가 이거를 직접 들으면서 할 게 아니라서 제가 나가야 되잖아요. 대전을 갔다 와야 되는데 제가 각각 보컬들의 성량을 제가 모르니까 마음껏 제 맘대로 키워놨다가는 이따가 사고가 생길 수 있으니까 목사님도 아까 목사님 본인 소리보다 보컬 소리 그냥 줄여달라고 하셔가지고 다 줄여놨었어요, 제가. 그래서 아까 작으셨을 거예요, 많이. 많이 작았어. 네, 그거는 뭐 이제 하시면서 여기 계시는 분 누가 계셔야 돼요. 그래서 들으면서 맞춰주셔야 되는데 처음에 엔지니어가 있어야 되는데 네네. 그 엔지니어가 이거를 다 막 만져버리면 기계라는 게 그러니까 거의 세팅이 된 상태에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엔지니어가 만지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제대로 엔지니어가 만져야 되는 거죠. 없으니까. 네. 그쵸? 근데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개인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에 따라서 지금 이게 18dB인데 9dB, 14dB, 13dB를 해놔도 엄청 큰 사람이 있고 이게 성량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해서 계속 맞춰줘야 돼요. 맞춰줘야 되고 가장 좋은 건 지정된 채널을 한 사람만 쓰는 게 가장 좋아요. 그건 이제 자기 이름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쓰시는 게 가장 좋고 그러면 이제 초반에 한번 누가 와서 맞춰 놓으시면 이제 그대로 그냥 계속 가는 거죠. 그냥 그렇게 가고 여기서 볼륨 조절만 하는 걸로 하셔야 되고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는 개인마다 마이크 잡고 성량 테스트해서 볼륨만 조절하면 그러니까 되는 나중에 컨텐츠예요? 전도사님이 네.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네. 이제 체크를 하실 때 네. 잠시만요. 자, 이걸로 테스트를 한다고 하면 그냥 뮤트를 해서 끄세요. 네. 끄고 페이더를 0dB까지 올리신 다음에 그냥 이걸로 이렇게 시키세요. 네. 얘기를 하라고. 그럼 네. 근데 가장 중요한 보컬들이 노래를 부르고 할 때 저희가 엔지니어 입장에서 엔지니어가 믹싱을 하면서 제일 속 터질 때가 리허설 할 때 안 불러요. 노래를 제대로 부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마이크 테스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랑 노래 부를 때랑 성량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어떤 분은 목소리는 큰데 노래가 작고 어떤 분은 노래는 큰데 목소리가 작고 이런 분들이 다 있어서 보컬들은 어쨌든 보컬 하시는 분들은 다 노래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아노 반주를 하나 해놓고 피아노 반주를 좀 부탁을 드리고 가장 크게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선택을 해서 처음 이제 이거 세팅을 하실 때 성량을 가장 크게 낼 수 있는 노래를 반주를 좀 부탁을 저희 같은 경우는 뭐 부르신 곳에서라든지 성령이 오셨네라든지 뭐 이런 찬양을 좀 부탁을 드리거든요. 그럼 그거를 들고 제대로 찬양을 하셔야 돼. 이게 창피하니까 막 떼시고 안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그럼 안 들린다 소리 하지 말아야 돼요. 그분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창피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제대로 소리가 나야 되니까 그걸 막 노래를 부르라고 시키시고 이거를
열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하면서 노래를 시키시면서 이거 볼륨을 맞추셔야 돼요. 그렇게 해놓고 맞추신 상태에서 다 들어가야지. 안 그러고 마이크 테스트 합니다. 하나 둘 이렇게 하고서 나중에 소리를 지르시면 이 마이크 테스트 이거에 맞춰가지고 지금은 이제 작아서 잘 안 들리잖아요. 이거에 맞춘다고 그냥 이 정도 키워놨어요 마이크를. 네. 근데 이 상태에서 노래를 부르고 소리를 지르면 이게 엄청 커져요. 그러니까 테스트의 기준은 실전 상황과 똑같은 상황에서 테스트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네. 그렇게 해서 근데 저희가 하시면 되고. 개인 값은 일단은 만지지 않기로 했잖아요. 웬만하면. 개인 그래서 스트럭처를 만져야 돼요 처음엔. 처음에는 한번 잡을 그럼요. 때는 왜냐면 사람마다 목소리 성량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은 만져줘야 돼요 처음에. 네네. 이거 처음 세팅을 하실 때 네. 지금 제가 모든 보컬들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하실 때 그냥 보컬들을 잡고 이걸 뮤트를 끄시고 네. 그냥 아까 그냥 이거를 얘기를 하라고 하면 여기 미터가 올라오잖아요. 네. 이 미터가 올라오면 여기서 이걸 이렇게 너무 크게 올리면 이제 빨간불이 들어오죠. 네. 피크가 이게 빨간불이 들어오면 바로 찌그러지는 거예요 소리가. 음. 피크가 들어오면 안 되고 해가지고 소리를 한번 질렀을 때 노란색이 안 뜨고 여기 숫자가 지금 잘 안 보이실 건데 0dB가 있거든요. 여기. 네. 요 0dB 언저리에서 어느 정도 소리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 했을 때 소리를 질러도 0dB가 살짝 넘는 정도까지 개인 값을 지정을 하시고 네. 그리고 나서 페이더를 내려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뮤트를 풀어서 소리를 올리면서 내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0dB랑 여기까지 했는데 이게 좀 작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여기서 개인 값을 조금만 더 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적정 개인 값을 잡으시고 네. 이 상황에서 이제 개인 값은 스톱 하고 나머지는 페이더 페이더로 갖다 조절.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세팅을 처음에 해서 개인 값을 다 충분히 잡아 놓으셔야지 이제 이렇게 소리가 작아서 안 들린다거나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보통 소리가 안 들려요, 작아요 하는 거는 다 개인이 안 맞아서 그래요. 충분하게 소리가 안 들어오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여기다 대고 지금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데 보컬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습관이에요. 근데 습관을 가급적이면 이제 입에 붙여서 노래를 부르게끔 시켜야 되는데 이걸 아무리 얘기해도 가수들도 이게 안 돼요. 자기가 이렇게 내려서 하던 습관이 있으니까 뭐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시고 설교하실 때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셔야지 좋은 소리가 들어오는 거고 소리가 제대로 들어와야 좋은 소리가 나오는 건데 마이크를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이렇게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설교를. 근데 이렇게 하고서 얘기를 하면 이걸 아무리 올려도 제대로 소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고음만 올라가죠. 날카로운 소리만. 그러니까 듣기 싫은 라디오 소리가 되는 거고 그럼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개인을 여기서 어떻게든 조금씩 끌어올려 보자 하면 하울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거는 보컬들뿐만 아니라 마이크를 쓰는 모든 분들에게 마이크 쓰는 법을 교육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마이크를 최대한 입에 붙여서 쓰시고 마이크를 여기를 이렇게 감싸주시면 안 돼요. 막 애들 보통 이렇게 잡고 많이 노래하잖아요. 헤드를 잡고 이게 이렇게 하면은 하울링이 나요. 이게 마이크 구조상 이제 지향성이라는 게 있는데 마이크가 소리를 받는 방향이 있어요. 이 위쪽으로 방향이 있는데 이 지금 58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위쪽으로 지향성이 있는데 그럼 정면에서 해야지 소리가 가장 잘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얘를 옆에서 얘기하면 소리가 잘 안 들어오죠. 아무리 입이 가까이 있어도 옆에서는 소리가 안 들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 마이크는 다 무지향으로 만들어져요. 어디서 얘기를 해도 소리가 다 들어가게끔. 근데 제작을 할 때 이제 그 마이크마다 그 용도에 맞게 이게 만약에 밑에서 들어오는 소리까지 다 들어오면 보통 보컬리스트들 앞에 모니터가 있는데 모니터 소리 들어오면 그대로 하울링이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소리를 안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상쇄라는 게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이제 그런 기술들이 들어가 있어서 구멍이 생기고 해갖고 밑에 구멍이 있어요. 해갖고 밑에서 들어오는 소리 주파수랑 위에서 들어가는 소리 주파수랑 서로 상쇄가 돼서 밑에 소리가 없어지게 만드는 기술들이 들어가 있는 건데 그래서 아래 구멍이 있는 건데 그 구멍을 이 손으로 막아버리면 원래 마이크 그냥 무지향성 마이크랑 똑같아져서 이렇게 하면은 소리 자체가 이렇게 돼 변해요. 아예 변하고 이게 하울링이 돼서 들어와요. 이게 조금만 커지면 지금은 괜찮은데 여기서 헤드를 감싸주고 얘기하면 이제 찡찡 소리가 들리죠. 찡 소리가 들리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이크를 사용하실 때 가까이 대고 정면으로 일직선으로 되는 거
이걸 꼭 교육을 하셔야 돼요. 네. 이게 안 되면 들어오는 소리도 안 좋은데 그게 어떻게 나오는 게 좋겠어요? 그럼 절대 좋을 수가 없어요. 네. 그거는 교육을 하셔야 되고 네. 네, 그렇게 해서 마이크는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쓰실 거 모니터라든지 보내는 거. 지금 모니터는 믹스 1번, 2번이 모니터예요. 네. 지금 믹스 1번이 목사님 모니터예요. 네. 믹스 1번이 목사님 모니터인데 네. 이 버튼 누르는 걸 이제 지금부터 잘 보시고 조심하셔야 돼요. 네. 여기 LR에 불이 들어와 있잖아요. 네. LR에 불이 들어와 있으면 메인 스피커로 가는 걸 조절해 주는 거예요. 네. 페이더 갔다가 네. 그리고 믹스를 누르면 페이더가 바뀌죠. 네. 믹스를 1을 누르면 목사님 모니터로 가는 걸 여기서 페이더로 조절해 주는 거예요. 네. 또 믹스 2를 누르면 믹스 2가 저쪽 건반 모니터거든요. 네. 믹스 2를 누르면 건반 모니터로 갈 거를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네. 지금 세팅이 안 돼 그전에는 있네. 억수로 막 돌리고 하셨잖아요. 네. 이제 그게 다 페이더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게 처음에 믹스 2를 뭐 이렇게 믹스 1, 믹스 2를 눌러 놓고서 이제 메인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를 조절을 하시려고 조절을 하세요. 그럼 이거 믹스 2가 눌러져 있는 상태에 이걸 만지면 다 메인 보여요. 스피커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음. 쟤는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메인 스피커를 만지실 거면 꼭 LR을 누르시고 네. 여기서 만지셔야 돼요. 네. 그리고 목사님 모니터로 가시는 거는 믹스 1. 그다음에 건반 모니터가 믹스 2로 네. 지금 꽂혀져 이 두 개만 꽂혀져 있어요. 지금은 지금 모니터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네. 두 개만 꽂혀져 있고 네. 그리고 유아실로 가는 거를 오늘 이제 이쪽에다 꽂아갖고 유아실이랑 이거랑을 따로 해드릴 건데 네. 그거는 지금 뭘로 할지 아직 정하지를 않았는데 그건 그룹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알트아웃으로 조절하기 편하시게 그냥 네. 이걸로 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이따가 봐서 네. 최대한 편한 걸로 그게 나아요. 이거로 하시기에는 얘가 근데 메인을 안 먹는구나. 그럼 그냥 매트릭스로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따가 다시 해드릴게요. 매트릭스로 한다고 하면은 이제 유아실로 가는 거는 이제 여기서 또 다시 설명을 하는 게 요 아래 버튼 여기 또 있죠. 네. 얘는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 아래 불이 들어오잖아요. 네. 채널 1번부터 24번까지 인풋 채널에 네. 대한 믹싱이 되는 거고 위에를 누르시면 이게 위로 불이 들어오죠. 네. 여기 이제 여기 써 있잖아요. 네임이 되어 있는 얘네를 조절을 하는 건데 ST1, 2, 3가 여기 뒤에 있는 ST1에다가 여기 컴퓨터를 꽂아 드릴 거예요. ST1이 컴퓨터. 네. ST1이 컴퓨터일 네. 거고 ST2가 반주기가 안 되고요. 네. 안 되는구나. ST2는 그냥 비워둘게요. 네. ST1만 컴퓨터를 꽂아 드릴 거고 네. 반주기 일단 여기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그 이제 그리고서 이제 여기 FX라고 여기 샌드구나. 이건 리턴이고 샌드가 이제 FX가 뭐냐면 이제 이펙터예요. 네. 흔히 말하는 에코 넣어달라고 하시는 네. 에코랑 리버브랑은 완전히 다른 거고 리버브를 해드릴 건데 어쨌든 리버브나 딜레이나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펙터 기능을 쓸 수 있는 거 네. 그게 이제 이 FX고요. 또 이제 노래하실 때는 이제 리버브 같은 에코를 켜서 노래하시고 찬양이 끝나시면 이펙터를 꺼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동굴 소리가 울릴 거예요. 에코가 들어간 상태. 네. 그거 조절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이 FX고 여기 뒤에 있는 믹스 1, 2, 3, 4, 5, 6, 7, 8, 9, 10까지 여기까지 10개가 믹스가 있잖아요. 네. 이 믹스가 아까 요 믹스 누르셨죠? 네. 얘에 대한 전체 볼륨이에요. 모니터 스피커로 가는 전체적인 볼륨 조절을 이걸로 하는 거고 네. 아까 이거를 눌러서 조절을 하셨던 거는 믹스 1으로 어떤 걸 넣어줄 거냐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걸 넣을지고 목사님 모니터에 필요한 소리가 뭐 네. 있으세요라고 여쭤보시고 목사님 네. 모니터에 목사님 모니터에 내 목소리 좀 더 넣어줘라고 하시면 이제 여기 믹스 1 누른 상태에서 목사님 채널을 좀 더 올리시면 돼요. 네. 아니면 너무 크니까 좀 줄여줘, 하울링 나는 것 같아 좀 줄여줘 하면 네. 목사님 거를 여기서 믹스 1을 누르고서 줄이시면 돼요. 네. 다시 누르면 다시 에러로 돌아와요. 네. 네. 하는 거니까 이제 여기서는 믹스온을 누르고 하시는 거는 목사님 채널에 어떤 거를 넣어드릴 거냐 선택을 해서 각각의 채널을 볼륨을 마음대로 조절하실 수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아까 전 이 레이어에서 전체적인 여기 전체로 올라오는 건
아까 각각 조절한 그 조절에서 얼만큼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볼륨을 키웠다 내렸다를 하시는 거예요. 전체를.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아까 것도 선택이랑 볼륨 조절이 가능했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볼륨 조절인데 전체적인 볼륨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저기로 가는 그러니까 여기서 앰프를 네. 키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시는 거면 네, 지금 메인 스피커로 가잖아요. 메인 스피커에서 각각 조절하잖아요. 네. 그죠? 근데 메인 스피커 전체적인 볼륨은 뭐로 조절하세요? 이거로 조절하시잖아요. 네. 메인 마스터 마스터로. 페이로. 네. 이게 그 마스터인 거예요. 믹스 원 마스터라고요. 아 믹스 원의 마스터. 네. 이게 각각 믹스 1, 2, 3, 4 이 각각 믹스의 마스터인 거예요. 이게. 네네. 아까 이 믹스는 이걸 누르면 그 각각 지금 여기 메인에다가 어떤 소리 걸 넣는 넣을지를 것이, 하는 거고, 예, 그거 그냥 믹스 믹싱을 원의 하시는 마스터 거고, 이해했습니다. 네. 예, 이거는 이제 그 각각 그 믹스 1, 2, 3, 4 그거에 대한 마스터 네. 볼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이대로 놓고 쓰시면 돼요. 뭐 네. 크게 건드리실 일은 없을 거예요. 아, 이게 뭐 에코나 효과 같은 거라고 하셨었나요? 네. 많이 넣을수록 동굴 소리 나는 거고, 아니면 없어지는 거고. 그렇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끝나면 다 내려야 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아니면 뭐 안 내리시고 그냥 뮤트를 눌러서 끄셔도 돼요. 네. 이걸 끄시던가 이제 노래할 때는 키하셨다가 노래가 끝나면 그냥 끄시던가. 네. 근데 자연스럽게 커졌다 이제 작아졌다 하시게 하실 거면 네. 페이더로 조절을 하시는 게 낫고 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 이제 MTX라고 써 있죠. 네. 여기 이제 매트릭스 1, 2, 3, 4인데 여기다가 이 매트릭스에다가 저기를 넣어드릴 거예요. 컴퓨터로 들어가는 음성하고 네. 컴퓨터 이제 그 녹화하시는 컴퓨터가 아니지 여기 믹서 네. 영상으로 가는 소리랑 레코더로 들어가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쵸 소리가 원래 지금 여기 영상 믹서로 분배기요? 들어와서 이게 일리 들어갔잖아요. 네. 네, 어쨌든 그러니까 영상 녹화로 들어가는 소리 알겠습니다. 녹화로 들어가는 소리가 그렇게 네. 될 거고 그리고 여기 밑에 유아실이랑 이쪽 가는 이 앰프가 지금 유아실이랑 어디야 그 주방. 네. 거기 가는 게 이쪽에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네. 네. 얘로 가는 신호도 여기 매트릭스에다가 다 넣어드릴 거예요. 네. 매트릭스는 메인 스피커로 가는 소리의 억스 개념인데 그러니까 아까 믹스는 각각 채널을 따로따로 다 조절을 해줬잖아요. 네. 매트릭스는 이 메인 스피커 마스터를 보내주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어쨌든 요거는 그렇게 보내서 세팅을 해놓을 거니까 네. 뭐 유아실에서 너무 이제 옆에서 너무 크다 하시면 이제 이거를 줄여주시면 돼요. 아니면 여기서 그냥 일률적으로 내보내 놓고 네. 너무 크다 하시면 이거를 줄이시면 돼요. 음, 이걸로 볼륨 조절하시면 돼요. 저희 그게 편하겠네요. 네, 세팅 잡아놓고 그게- 그쵸. 이걸로 돼. 네, 여기는 그냥 기본 세팅 올려 놓으시고 네. 여기서 내보내는 거를 이걸로 조절을 하시면 되고 유아실은 그럼 여기서는 사실 이쪽은 만지실 게 이거밖에 없을 거예요. 최대한 컴퓨터 볼륨하고 디지털 쪽은 이제 실장님께서 잡아주시고 저희는 웬만하면 아날로그식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네네네.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세팅은 다 해놓고 갈 거니까 네. 볼륨은 ST1 스테레오 1이 컴퓨터 네. 아마 이쪽 이제 이거 레이어 개념이라고 하는데 이 위에 레이어에서 가장 많이 쓰시는 건 컴퓨터 볼륨하고 뭐 이펙터 정도 이 두 가지 말고는 나머지는 뭐 크게 건드리실 게 없을 거예요. 네. 그거고 나머지는 다 이제 채널에서 각각 채널별로 볼륨 조절하시는 거 쓰는 거 정도. 네. 그리고 이제 메인 스피커랑 모니터 스피커 이퀄라이저 아까 이제 이 EQ 있잖아요. 네. 얘가 이제 여기로 들어와 있거든요. 다. 해서 이제 뭐 지금 메인 스피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셀을 눌러야겠죠. 메인 스피커에 이제 여기서 뭐를 만지시려면 어떤 거에 대한 걸 만질 건지를 먼저 정하시고 그거에 대한 셀렉을 먼저 하셔야 돼요. 네. 아까는 뭐 채널에 대한 걸 만지실 거면 그 채널을 누른 다음에 그걸 조절하셔야 되고 네. 얘도 지금 메인에 대한 걸 만질 거니까 메인 셀렉 하시고 나서 네. 이퀄라이저를 만지실 때 여기 GEQ라고 써 있어요. 네. 그래픽 EQ라고 그래픽 EQ인데 얘를 누르시면 이렇게 들어와요. 네. 이게 이 이퀄라이저예요. 이 한 줄이 지금 여기 통으로 들어와 있는 거고 네. 여기 흰색으로 주파수가 써 있죠. 네. 이 주파수 대역을 이걸로 조절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GEQ를 들어가서 보시면 이걸 줄이면 이렇게 조정이 되죠. 위에서. 요것도 오늘 혹시 세팅 좀 다 해주시나요? 이퀄라이저 그럼요. 세팅. 네. 메인 EQ는 제가 해놓고 가야죠. 네. 이것까지는 다 해놓고 갈 거고요. 네. 어쨌든 메인 EQ는 이렇게 해놓고 쓸 거라서 사실 메인 EQ는 한 번 잡아놓으면 거의 건드리실 일이 그렇게 없어서 돼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손 안 대는 걸로. 네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요게 이제 그 이퀄라이저가 그래서 제가 이제 얘는 좋은 게 이거는 아날로그로 쓰시면 메인 이퀄라이저 따로 있어야 되고 사실 모니터
하울링 이퀄라이저를 쓰는 가장 큰 이유는 하울링 때문에 쓰는 거거든요. 네. 뭐 각 보컬이라든지 이런 보컬 쓰시는 분들이 이제 보컬 모니터에서 하울링 나고 하면 그 모니터를 조절을 하시는 게 채널에서 조절하기는 어려우니까 아예 모니터 스피커 이퀄라이저 음색을 조절을 하는데 네. 그러면 각 채널마다 이퀄라이저가 다 있어야 돼요. 그럼 되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얘는 여기 다 들어와 있어서 아까 전에 레이어에서 믹스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믹스 1이 목사님 거잖아요. 목사님 거를 누르시고 지금 GEQ를 다시 누르시면 목사님 채널에 대한 GEQ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누르셔서 여기 이제 2번 이제 여기 믹스2를 누르시고 또 GEQ를 누르시면 건반 스피커에 대한 그래픽 이퀄라이저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각 출력 채널에 그래픽 이퀄라이저가 하나씩 다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뭐 소리를 조절하고 음색을 조절하거나 하울링을 잡는다거나 이런 거 할 때 훨씬 편하죠. 이 이퀄라이저가 이 안에 지금 한 열 몇 대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디지털을 쓰시는 거예요. 이해했습니다. 게다가 지금 여기는 없는데 원래 아날로그 쓰실 때는 아까 전에 뭐 게이트 컴프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게이트 컴프 딜레이 이런 게 아날로그 믹서에는 아예 없어요. 저걸 쓰시려면 어차피 부수 아웃보드가 다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여기에는 아예 여기 채널마다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컴프나 이런 게. 이거랑 얘랑 이 두 가지도 각각 아웃보드가 다 따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얘를 다 쓰실 거면 채널마다 다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게 다 안에 들어와 있어서 그래서 디지털을 사용을 하시는 거고 뭐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일단은. 역시 소프트 기능. 소프트는 이건 네. 뭐냐면 단축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1, 2, 3, 4번이 뭐냐면 네. 뮤트 1, 2, 3, 4번인데 네. 이 뮤트를 하나씩 누르잖아요. 네. 그렇게 안 하고 이따 세팅을 해드릴 건데 네. 1, 2, 3, 4를 누르면은 네. 그룹 뮤트라고 하거든요. 네. 여기다 이제 써드릴 건데 이제 네. 이따 제가 이제 이건 잠시만 얘기해서 그룹을 할 수 있는 게 그렇죠. 소프트. 뭐 네. 예를 들어 드럼을 세팅을 했다. 네. 그럼 드럼에 뭐 마이크가 한 킥, 보태도 킥, 스네어, 오버헤드 2개 최소한 4개 정도는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4개를 묶어가지고 여기다 세팅을 해놓으면 얘만 누르면 드럼 4개가 동시에 뮤트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럼 뭐 악기, 건반이나 뭐 기타 같은 거 네. 쓰시면 기타 같은 거 아니면 보컬이 막 뭐 한 10명 되신다. 네. 그럼 보컬 10명 일일이 이렇게 다 누르기가 힘드니까 네. 보컬 10명 여기다 세팅을 해놓으면 그냥 누르면 보컬 10명이 한 번에 뮤트가 되는 거예요. 녹화할 때 그걸 뮤트를 해야 그러니까 녹화하는 거 지장이 좀 될까요? 소리 들어가는 거에 그럼요. 뮤트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네. 쓰지 않는 채널은 다 뮤트를 하셔야 돼요. 네, 지금 그렇게 쓰고 있었는데 네, 좀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네. 근데 그거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있는 거예요. 이거 일일이 다 누르는 게 아니고 한 번 네. 누르면 한 번에 10개든 몇 개든 내가 지정해 놓은 건 동시에 활용 잘하면 엄청 편하겠다. 예.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뮤트를 하시는 거고 네. 나머지 이제 5번부터 10번까지는 지정을 하실 수 있어요. 아까 전에 뭐 메인 눌러서 그래픽 EQ 들어가고 했잖아요. 네. 이거를 그냥 버튼 한 번만 눌러서 메인 EQ, 네. 버튼 한 번만 눌러가지고 목사님 EQ 네.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불러올 수 있게 단축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거는 지정하기 나름이에요. 이거는 원하시는 대로 지정해서 쓰실 수 있어요. 이건 훨씬 알겠습니다. 편해요. 뭐 쓰시기가. MP3 파일 같은 거 있으면 그냥 꽂아서 바로 쓸 수 있는 거고. 아 이거는 큐 드라이브는 네. 음악 재생도 되고요. 네. 여기다가 어떤 기능도 USB에다 있을까요? 직접 녹음도 돼요. 녹음이요? 목사님 설교만 음성만 여기다가 그냥 다이렉트 그거 여쭤보려 녹음하실 수 했었어요. 있어요. 네. 네, 그래요? 녹음도 돼요. USB를 꽂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냥? 네. 오, USB를 그래요? 그냥 대신에 이제 포맷이 좀 맞아야 되는데 네. 어떤 포맷을 포맷으로? FAT 포맷을 하셔가지고 네. 그냥 너무 고용량은 인식을 FAT 못하고요. 기본인가요, 아니면 뭐 뒤에 32 막 FAT 32 기본 값으로? 기본값으로 아, 하시면, 그냥 알겠습니다. 하시면 되고 그것만 해서 꽂으시면 너무 큰 용량은 인식을 또 못해요. 네. 128기가 이런 건 인식 못하고 그 정도 아니에요, 이제. 네. 한 16기가 네. 정도만 꽂으셔도 네. 인식이 되니까 32기가 40기가 아래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32기가까지는 안 써봐서 모르겠어요. 저도 16기가만 안전하게. 꽂아봐가지고 그 위에로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기종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뭐 얘 말고 이제 X30이나 이런 거는 32기가를 아예 못 읽고 그러니까 뭐 그건 기종마다 좀 다르니까 알겠습니다. 그거는 체크해 볼게요. 체크해 보시고 꽂아서 인식이 되면은 그걸 쓰시면 돼요. 그냥 꽂아서 알겠습니다. 하시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녹음할 수 있게끔 나오고 녹음도 메인으로 나가는 소리를 녹음을 할 건지 네. 아니면 채널 하나만 지정해서 녹음을 할 건지 그것도 이제 선택이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면 MP3로 녹음이 되니까 네. 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쵸. 1시간, 2시간 해봐야 100메가가 안 되더라고요. 몇 메가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감안하셔서 아무튼 녹음도 가능하시니까 네. 녹화 안 하시면 녹음을 그냥 하셔도 되고 네. 그건 이제 편하신 대로
알겠습니다. 네. 요거 이거는- 오디오 나락을 리는 예, 없겠다. 여기 네. 이게 뭐지? 스테레오가 1, 2, 3가 있었잖아요. 네. 1, 2는 뒤에 55로 스테레오로 2개씩 꽂을 수 있게 돼 있고요. 네. 3는 여기 이제 이 이어폰 잭으로 돼 있어요. 네. 그래갖고 억스 잭이라고 하죠. 저희 그냥 보통 차에서 차하고 핸드폰 연결했을 때 쓰는 네. 잭 있잖아요. 양쪽 그냥 억스 그 이어폰 단자 있는 거. 네, 네. 그거 꽂아가지고 여기다 꽂으시고 하나 핸드폰 꽂아가지고 그냥 핸드폰에 있는 음악 플레이하실 수도 있고 그냥 급하실 때 네. 그냥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니까 네. 이거는 뭐 쓰시면 뭐 쓰시는 알겠습니다. 거니까. 토크는 마지막 요거는 토크는 네. 이거 누르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 이거를 누르시면 이 뒤에 토크 네. 단자가 있어서 지금 제가 이걸 들고 얘기했잖아요. 네. 여기에서 얘를 뒤에 보시면 여기 토크백이 있어요. 네. 토크백에 이걸 꽂으시면 네. 얘를 누르고 얘기를 하시면 소리가 나와요. 아이고, 근데 지금 세팅이 안 돼 있구나. 나중에 해드릴게요. 이거를 지정을 하시면 얘가 메인으로는 안 나오고 네. 이제 모니터로만 나오게끔 해서 이거는 보통 엔지니어랑 앞에 무대랑 소통할 때 제가 여기서 소리를 질러도 너무 멀면 안 들리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이걸로 얘기를 해서 누르고 각 말을 스피커에, 하면? 네, 누르고 말을 하면 돼요. 누르고 있으면 여기 T가 떠요. 네. 누르면 여기 T라고 표시가 되는데 네. 이 상태에서 얘기를 하시면 나가 이거 다시 빼면 꺼지고. 좋은 일이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너무 거리가 있고 여기서도 뭐 사용하시면 돼요. 그냥 여기서 이제 막 소리가 잘 안 들리시면 크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네. 세팅하실 때 네. 그럴 때 이제 세팅하거나 이제 튜닝할 때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기능이고 네.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요거는 혹시 뭐라고 해서 좀 안 건드렸는데. 이거는 저기예요. 이제 개인 헤드폰 여기 네. 꽂으시잖아요. 네. 이제 얘를 누르면 얘만 들려요. 헤드폰에서. 헤드폰에서 헤드폰 볼륨을 들리는- 조절을 하셔서 네. 이걸 안 꺼 여기 이제 불이 들어오거든요. 네. 누르면 이게 불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는 메인 스피커로 나가는 소리가 헤드폰으로 들리고 네. 각각 누르면 내가 누른 것만 소리가 네. 들려요. 음. 그러니까 그럴 때 쓰는 거죠. 보통 네. 저기 언제야 이제 한참 찬양하고 있는데 볼륨을 그냥 뭐 보컬이 한 대여섯 명이 서서 찬양을 하시는데 누구 목소리가 되게 튀는데 누군지 잘 모르겠어. 네. 누구 목소리 유독이 큰데 누군지 잘 모르겠어. 음, 그러면 헤드폰을 눌러서- 쓰고 일일이 하나씩 들어본 다음에 누군지 네. 확인하고서 이 사람이구나. 그 사람부터 딱 예. 줄이고 하는 알겠습니다. 거죠. 예. 딱 걸렸다. 네, 저희 교회에서는 음. 주로 누가 노래를 안 하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노래 안 하는 놈은 욕을 한 바가지 먹죠. 너씨 누가리 핑카래. 여기는 뭐 따로 손 안 대도 뭐 카피랑 뭐 이거는 이제 페이스트랑 편하게 뭐 있네요. 쓰시는 건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이퀄라이저를 네. EQ를 보컬 한 번을 맞춰놨어요. 근데 네. 보통 EQ는 그냥 보통 음색은 그 개인에 따라서 맞게 조절을 하시긴 하는데 네. 이제 이 부분들을 뭐 전문 엔지니어가 아니면 사실 음색이나 이런 걸 잘 모르시니까 어느 정도 네. 잡으니까 그냥 일률적으로 잡아놓고 가거든요. 그냥 보통 그래서 한 번을 해갖고 어느 정도 세팅 제가 지금 이걸 그렇게 쓴 건데 네. 해놓고서 뭐 이퀄라이저 같은 경우 이렇게 해놨으면 얘를 카피를 누르면 값이 같으면 뭐 카피 눌러서 카피 누르고 하고. 네. 그 이제 다른 데에다가 파스트를 붙여넣기. 누르면 붙여넣기가 되는 네.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카피해가지고 카피를 몇 번을 카피를 할 건지 네. 그럼 지금 11번이 카피가 됐거든요. 네. 그럼 이걸 누르고 지금 몇 번에다가 안 꽂혔는데 몇 번인지 끝에서 뭐 21번에다 카피를 한다. 네. 지금 여기다 카피를 한다. 그럼 얘를 누르면 여기 네. 카피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채널이. 네. 그래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채널별로 이게 편한 거죠. 안 그러면 아날로그는 채널별로 다 돌려갖고 네. 여기 어디까지였어 여기 어디까지였어 이제 이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오케이. 아니게 되니까. 네. 그리고 얘의 좋은 점은 제가 세팅해 놓은 거를 한번 이 전체 세팅을 다 저장을 해 놓을 거예요. 네. 저장을 해 놓으면 누군가가 또 만져가지고 음색이 달라지거나 틀어지거나 했으면 했을 때 다시 그냥 로드 하시면 돼요. 어디서 리콜 로드 하시면은 네. 원복 세팅 그대로 이 세팅 그대로 다시 좋다. 돌아올 거예요. 좋다. 그게 디지털의 장점이고 와, 진짜 엄청나네. 이거 엄청난 거. 어디서 저희가 뭐 리셋하는 그 설정 저장되고 홈 들어가서 뭐 바꾸는 건가요? 방법이? 네 홈에서 바꾸시는 건데 네. 이거는 이따가 설명 따로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아직 아무것도 세팅이 안 된 상태라 저도 좀 들어가 세팅을 해야 돼서 네. 뭐 그 정도 이거를 기본적으로 사용하시는 거는 지금 말씀드린 것 정도만 알아두셔도 기본적으로 쓰시는 거는 크게 문제 없어요. 블로그 많이 찾아봐야겠네 유튜브라.
그쵸? 네. 근데 Q24랑 많이 없나요? X32 두 개는 되게 많아요. 많죠, 그죠? 네. 유튜브에다가 Q24만 치시면 다 네. 떠요. 엄청 많으니까 공부를 좀 많이 나중에 이제 해야겠습니다. 보시면은 그거 찾아서 보셔도 되고. 네. X32가 사실 더 많은데 X32를 추천하진 않아요. 이게 훨씬 좋은 거라서. 그리고 여기 X32 넣었으면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걔가 사이즈가 이만하거든요. 그리고 앞뒤 폭도 이만해서 네. 여기 안 들어가겠더라고요. 이게 딱 사이즈가 딱 맞더라고요, 24가. 좋아요. 아무튼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보컬 소리는 제가 아까 일단 음색이랑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 컴프까지는 제가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컴프를 왜 거냐면 갑자기 이제 소리를 지르거나 목소리를 빡 지를 때 갑자기 크게 확 나오면 이제 사람들이 놀래니까 갑자기 커지는 소리가 내가 지정해 놓은 일정 데시벨을 넘어가는 소리를 그냥 눌러가지고 안 크게 나오게 잡아주는 거거든요. 네. 일률적으로 걸어놨으니까 보컬 소리가 성량이 크신 분들은 컴프에 계속 걸리시면 답답하게 느낄 수 있어요. 네. 나는 소리를 지르는데 왜 소리가 자꾸 안 나오지? 라는 생각이 답답하다고 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 혹시 얘기를 하시면 컴프를 나중에 좀 풀어주시면 어떻게 돼요. 푸나요? 컴프는 뭐 만약에 네. 여기 네. 여기 버튼 홈 버튼이랑 이게 있잖아요. 네. 여기서 아무리 눌러도 안 떠요. 네. 이거 여기 이제 EQ랑 이거를 만지실 때는 네. 프로세싱을 꼭 누른 음. 다음에 쓰셔야 돼요. 네. 여기서 컴프가 이거거든요. 네. 끝에 있는 거. 네. 컴프를 누르시면 여기 그래프가 있잖아요. 네. 그래프를 어디 갔어? 여기 컴프. 네. 컴프를 이렇게 돌리시면 위로 올라가죠. 네. 내가 어느 정도 볼륨을 넘어가면은 소리가 깎을 건지에 대한 그걸 정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네. 그거를 제가 지금 3점이 돼. 그거를 지금 한 요 정도 걸어놓은 건데 네. 이만큼 걸리면 어떻게 되냐? 이거를 설명을 해드리는 게 제일 빠르겠네. 집사님은 전문적으로 이렇게 참. 그거는 딱 하는 사람이 해야 돼. 네. 이거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소리가 나오잖아요. 네. 컴프가 걸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컴프를 좀 차이를 확실하게 느끼기 위해서 과도하게 좀 걸어볼게요. 이렇게 좀 많이 걸어놓고 컴프가 걸리면 켜져 있구나. 소프트구나. 저처럼 이런 실수가 생겨요. 지금 믹스잖아요. 네. 의미가 없죠. 음. 지금 이거를 눌러놓고 네. 해야죠. 음. 이렇게 해야지 메인으로 나오는 소리인데 네. 개인 값이 올라가겠지. 개인 값까지 낮춰버리면 이게 컴프가 안 걸리면 이게 정상적인 소리가 나오는데 네. 소리가 좀 컴프를 과도하게 걸면 지금 계속 제가 얘기하는데 소리가 이 정도로 조그맣게 얘기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선을 안 넘어가면 제한돼 버리네요. 안 넘어가면 소리가 잘 나오는데 이게 네. 조금만 크게 내도 제가 분명히 작은 소리는 잘 나오는데 네. 안 나오죠. 네. 큰 소리 내가 걸어놓은 제한을 넘어가는 소리에 대해서 줄이는 거예요. 그게 컴프인데 이해했습니다. 이게 이렇다 보니까 성량이 크신 분들은 답답할 거예요. 나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소리가 잘 안 나오다 안 나오다 이래. 컴프가 걸려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컴프를 나 왜 소리가 잘 안 나와 자꾸 나오다 말다 그래 그러면은 컴프를 풀어주시면 돼요. 네. 위쪽으로 그냥 네. 아예 안 걸리게 제한선을 위로 풀어주시면 그러면 좀 어느 정도 소리를 질러도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컴프레스의 역할이 컴프 굉장히 중요하네. 예. 보통 예. 저기 어디야 보컬분들한테는 컴프를 거의 다 걸어요. 어느 정도 왜냐면 어느 순간 갑자기 소리를 빡 지를지 근데 모르고 우리는 소리 지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안 들려서. 일단은 다 걸려 있어요. 제가 지금 다 걸어놨어요. 네. 근데 과도하게 확 걸은 게 아니라서 그렇게 크게 느끼시지 못할 건데 혹시나 답답하다 하시면 풀어주겠습니다. 아까 전처럼 그냥 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네. 제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튼 예. 그렇게 하시면 뭐 사용하시는데 크게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프로세싱 네. 이거는 한번 공부하시면서 네.
라우팅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믹스 샌드 어디로 보내냐 이런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이거는 지금 그냥 쓰시는 데는 크게 건드리실 건 없어요. 어차피 세팅해놓은 대로 그냥 그대로 나갈 거니까 그거 이제 볼륨 조절하는 거 정도만 쓰시면 될 것 같고 네. 나머지는 이제 한번 직접 찾아서 네. 보시면서 그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오늘은 세팅 잡아주시고 알려주신 거 내에서 하고 나머지는 네. 좀 더 공부해 볼게요. 메인 스피커랑 여기까지는 제가 세팅을 해놓고 갈 거예요. 네. 해놓고 갈 거니까 나머지는 한번 찾아서 보시면서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